다음은 유리수입니다. 유리수 무슨 뜻일까요? 유리수 유리수 유리로 만들어서 유리수인가요? 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네, 유리 뭐 한자로 뜻을 따져보면 조금 복잡한 뜻이 있지만 일단 우리는 그냥 유리수는 정수에서 보다 조금 더 조금 더 포함하는 게 좀 더 많은 수다라고만 일단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가 자연수에서 확대된 개념으로 정수를 배웠고 정수가 조금 더 확대되면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을 유리수라고 하는지 한번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수는 분자와 분모가 정수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이다. 네, 정의는 매우 간단하네요. 분자, 우리는 이미 분수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분수, 자연수의 나눗셈을 하면 분수가 생기죠. 그래서 2 나누기 3 하면 분수 3분의 2로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미 이 분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수에 마찬가지로 양의 분수와 음의 분수, 이런 것들, 방향의 개념까지 같이 결합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는 유리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모도 정수이고 분자도 정수일 때, 그렇게 표시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우리는 유리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유리수는 2분의 1, 3분의 4 등과 같이 분자와 분모가 정수인 분수입니다. 그 말뜻은 뭡니까? 정수이니까 정수는 방금 봤듯이 우리가 양수, 즉 플러스로 표시된 양수와 0과 음수가 있었습니다. 마이너스로 표시되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볼까 분수도 그러면 양의 분수도 있고 음의 분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양의 유리수도 있겠고 음의 유리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분자와 분모가 정수이므로 정수처럼 음수와 양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의 유리수는 앞에 플러스 부호를 붙여서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3분의 2처럼 플러스 부호가 앞에 붙어 있으면 양의 유리수이고, 음의 유리수, 음의 정수와도 마찬가지로, 음수와 마찬가지로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 있으면, 그리고 분자의 정수, 분모의 정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은 바로 음의 유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6분의 5, 많이 있겠죠. 분수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으면 음의 유리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렇게 3분의 2나 5분의 6처럼 분자 분모가 나누어지지 않는 애들만 유리수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의는 분자와 분모가 정수이기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유리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분의 4 이것도 플러스 2분의 4 양수 2분의 4도 유리수이고 마이너스 3분의 6 이것도 분자가 정수, 분모가 정수이므로 유리수가 맞습니다.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겠죠. 근데 2분의 4는 약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 2가 되니까 이건 정수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3분의 6도 나누면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음수 2가 돼서 이것도 정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유리수 속에는 정수가 들어있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되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모든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2를 예로 들면 2분의 4 또는 3분의 6 또는 4분의 8 많죠. 여러 가지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3은 어떤가요? 마이너스 3이라고 해봅시다. 음수 3은 마이너스 3분의 6 아니죠. 마이너스 3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6 마이너스 4분의 12 여러 가지로 분수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유리수 속에는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즉 정수가 아닌 그런 유리수가
많이 있죠. 더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유리수 속에는 이렇게 유리수 속에는 이렇게 정수는 모두 유리수이고 정수는 모두 포함되고 또 정수가 아닌 애들까지 정수가 아닌 분수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유리수가 훨씬 더 정수보다 큰 큰 수구나, 큰 개념의 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도식화해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자연수, 뭐 1, 2, 3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 배웠던 자연수의 개념이라면 거기에 0과 음의 정수가 더해지면 정수라는 개념이 되죠. 예, 그래서 정수 안에는 자연수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유리수 안에는 모든 정수가 다 포함이 됩니다. 정수는 모두 분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수가 다 포함이 되고 또 분자 분모가 나누어지지 않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다 합치면 유리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자연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자연수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 0과 음의 정수가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건 정수가 되고 정수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포함이 되게 되면 전체 유리수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보다는 정수가 훨씬 큰 개념이고 정수보다는 유리수가 조금 더 큰 수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중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배우게 되면 유리수보다 더 큰 수의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또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좀 지워볼까요? 좀 전에 본 유리수의 이 정수와 자연수, 유리수를 포함하는 이 그림을 말로 표현을 해보면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가 있죠. 그리고 유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 저희가 잘 배웠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그냥 양의 유리수와 음의 유리수 그리고 0으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유리수를 이렇게 그냥 그리는 거죠. 유리수 안에는 양의 유리수가 있고 그래서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음의 유리수가 있겠죠. 음의 유리수가 있고 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리고 사이에 0이라는 양의 유리수도 아니고 음의 유리수도 아닌 0이 바깥에 있겠죠. 그럼 이걸 유리수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도 그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그림으로 그려서 유리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은 그냥 유리수가 양의 유리수도 있고 음의 유리수도 있네. 유리수 안에는 요거보다 더 작은 어떤 수의 개념들이 있지? 라는 걸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자연수보다 큰 수로 정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수의 유리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배운 건 이제 저희가 유리수란 개념이 무엇인가 라는 거였고요. 거기까지 배웠으면 일단 저희는 수의 개념은 더 이상 배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저희가 정수와 유리수를 실제로 계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그런 개념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절대값입니다. 절대값이라는 거는 이것도 약속을 한 건데요. 수학은 약속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어를 처음 맞닥뜨렸다, 처음 마주쳤다라고 하면 이 개념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볼 때 이게 말뜻이 어떤 것인가, 용어의 정의가 무엇인가 정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첫걸음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라는 것은 약속이니까 어떻게 약속을 했는지 잘 살펴보는 거죠. 원래의 수에서 양의 부호, 음의 부호를 모두 떼어버린 수이며 그러면 만약에 양수 2 플러스 2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부호를 떼버리면 2만 남겠네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다? 네, 절대값이다 라는 겁니다. 양수 2의 절대값은 2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네. 음수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은 얼마인가요? 절대값이 얼마인가라고 하면 부호를 떼버리면 되니까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2입니다. 네, 그런 수이다. 개념은 금방 눈치챌 수 있겠죠. 금방 어렵진 않습니다. 정의 자체가. 그리고 이것을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다. 네, 처음으로 이제 수직선이라는 또 개념이 다시 또 등장을 했네요. 수직선이란 건 뭘까요? 잘 알고 계시듯이 직선을 이루는 각각의 점에 수를 대응시켜 놓은 것이 바로 수직선입니다. 네, 직선에 수를 대응을 시켰다. 그래서 직선 위에 대응이란 말은 좀 어렵죠. 대응시켰다. 즉 직선 위에 수를 표시했다. 네, 표시한 것. 그게 바로 절, 수직선이 되겠죠. 수직선. 네, 수직선을 그릴 때는 저희가 양쪽에 이렇게 화살표를 놓고 그리고 넣고 나서 이렇게 직선을 쭉 그립니다. 네, 이 화살표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쪽 방향으로 계속 수가 이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그쳤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더 쭉 많은 수가 대응될 수 있다. 그려질 수 있다. 그래서 플러스 5, 플러스 6이 다 숨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도 마찬가지죠. 음의 방향으로 더 많은 수를 여기에 표시할 수 있다. 근데 여기까지만 그렸다. 그런 뜻인 거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어느 한 점을 잡고 나서 여기에 기준점을 하나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0을 저희가 0이라고 표시를 하죠. 보통은 이 0을 우리가 1.5라고 표시합니다. 1.5를 잡는다라고 하면 이 점을 0으로 놓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를 0으로 놓는다, 이 점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1.5뿐만이 아니라 수직선 위에 여러 가지 점 P가 어떻고 점 Q가 어떻고 이런 이제 점을 표시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되는데요. 우선은 1.5만 먼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를 잡은 다음에는 양의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면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 두 걸음 가면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정수를 여기다 쭉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또 2와 3 사이에 가운데를 딱 잡으면 여긴 뭐가 될까요? 네, 여기가 이걸 분수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유리수를 나타내는 셈이 되겠죠. 양유리수를.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정수만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1, 한 걸음 가면 플러스 1, 두 걸음 가면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4 이렇게 숫자를 쭉 표시를 했고 왼쪽으로도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음수를 표시를 했죠. 네. 그런데 이렇게 앞에 우리가 방향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마이너스 3도 있고 플러스 3도 있고 양의 방향으로 3을 갖네 음의 방향으로 3을 갖네 이렇게 방향이 중요할 때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이 원점에서 처음에 몇 걸음이 움직였는지도 궁금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몇 걸음 갔는지만 얘기해 이런 거죠. 나 왜 오른쪽으로 세 걸음 갔어 왼쪽으로 세 걸음 갔어 이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몇 걸음 갔는지만 얘기해. 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답을 그러면 난 세 걸음만 갔어. 오른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세 걸음 갔을 때도 그냥 세 걸음 갔어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절대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 음의 방향으로 세 걸음을 갔어. 음의 방향 또는 왼쪽으로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절대값 3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말은 무엇이냐? 부호를 뗀다 그랬죠. 네. 양의 부호와 음의 부호를 모두 뗀다라고 했으니까 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플러스 3도 3의 절대값은 3이죠. 부호를 떼버렸으니까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부호를
떼버렸으니까, 없애버렸으니까 3입니다. 똑같이 그냥 3이죠. 네. 근데 이것은 잘 보면 자연수죠. 네. 자연수로 다 만드는 겁니다. 자연수는 근데 우리가 배웠듯이 양수죠 또. 아, 결국 절대값이라는 것은 모든 수를 양수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음수,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마이너스 9 이런 것들을 그냥 1, 7, 9로 만드는 거니까 네, 자연수로 만드는 거니까 결국 이거는 모든 수를 양수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절대값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절대값의 개념이고요.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이 얼마냐라고 할 때는 절대값을 표시할 때는 양옆에 이렇게 네, 괄호를 붙이는데 일자 괄호를 붙입니다. 일자 괄호를 붙이면 아 이거는 절대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3이죠.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3의 절대값은 기호로 쓰면 이렇게 플러스 3 옆에 양옆에 네, 쭉 뻗은 일자 괄호를 쓰게 되고 그 답은 부호를 뜬 3 이렇게 쓰게 됩니다.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네, 일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마이너스 3을 쓰면 결과는 절대값은 3이죠. 마이너스 2분의 절대값은 네, 괄호를 칩니다. 일자 괄호를 치고 안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쓰죠. 일자 괄호를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부호까지 다 같이 날아가죠.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플러스 2분의 절대값은 네, 괄호를 2분의 2, 플러스 2분의 1 옆에 괄호를 치고 괄호를 없애면서 부호까지 다 날려버립니다. 그러면 2분의 1 이게 답이 되겠죠. 네, 수로 표현을 할 때는 뭐 쉽습니다. 네, 부호를 다 떼내버리면 되니까요. 절대값은 쉬운 개념이 되겠습니다. 근데 수직선상으로 보면 방향에 상관없이 원점에서 얼마나 멀리 갔느냐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절대값을 물어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절대값이 5인수는 무엇일까요? 절대값이 5인수. 생각해보면 수직선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쉬워지겠죠. 원점 5라고 합시다. 0인데 절대값이 5가 된다는 말은 양의 방향으로 5를 갈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5를 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는 음수 5, 여기는 양수 5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 두 개의 수가 절대값이 5인수겠죠. 이렇게 보면 절대값 하나의 절대값에 대해서는 서로 부호가 다른 양수와 음수 두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절대값이 7인 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양수 7과 음수 7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